자,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주 탐정이 되어볼 겁니다. 우주가 태어난 직후에 남겨진 가장 오래된 빛, 거기에 숨겨진 비밀 암호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단서를 찾아 떠나보시죠. 맑은 날 밤하늘 올려다본 적 다들 있으시죠? 까만 하늘에 보석처럼 박힌 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이 문장처럼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우주가 보여주는 장엄한 광경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저 반짝이는 별들보다 훨씬 더 멀리 아득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주가 맨 처음 내뿜었던 그 첫 번째 빛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그냥 밤하늘을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온 우주를 가로질러서 시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날아온 아주 오래된 신호를 포착하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시간의 새벽녘에서 온 메시지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별에서 오는 빛도 몇 년이 걸리고요. 이웃 은하에서 오는 빛은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적하려는 이 빛은 무려 130억 년이라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간 동안 우주를 여행해 온 거예요. 자, 이 빛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주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그 태초의 순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탐정이 돼서 사건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태초의 우주는 어땠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처음에는 모든 게 뒤엉킨 아주 뜨겁고 빽빽한 숲 상태였어요. 빛조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짙은 안개 같았죠. 그런데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갔고 마침내 우주 나이 38만 살이 되던 순간 이 안개가 싹 걷히면서 빛이 드디어 자유를 얻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130억 년 전에 풀려난 이 최초의 빛은 그 기나긴 여정 동안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사건 현장에 남겨진 아주 희미한 증거, 하나의 메아리를 추적해 볼 겁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 아닌가요?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서 그 안을 날아오던 빛의 파장도 고무줄처럼 길게 쭉 늘어났어요. 그 결과 한때는 3000도에 달했던 뜨거운 빛이 지금은 절대 영도보다 겨우 3도 높은 아주 차갑고 희미한 흔적으로 남게 된 거죠. 과학자들은 이 태초의 메아리, 이 희미한 빛에 공식적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오늘 우리의 우주 탐정 이야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희미한 신호를 마침내 포착해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제 이 미스터리를 해결한 명탐정들과 그들이 사용한 최첨단 도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들의 비밀 도구는 바로 코비라고 불리는 인공위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우주를 들여다보는 초고성능 확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이끈 2명의 수석 조사관이 있었습니다. 존 매더는 이 빛의 신원을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이게 정말 태초의 우주에서 온 게 맞는지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조지 스무스는 그 빛 속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지문, 즉 온도 차이를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들의 발견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결국 노벨상까지 받게 되거든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찾아냈을까요? 우선 존 매더는요,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하게 측정해냈습니다. 그 결과 이 빛이 이론에서 예측했던 완벽한 흑체 복사 형태를 띈다는 걸 확인했죠. 이건 뭐랄까, 이 빛이 저는 뜨겁고 균일했던 초기 우주 출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출생 증명서와도 같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음은 조지 스무트 차례였죠. 그가 찾던 지문은 바로 이 숫자, 10만 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온도 차이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차이를 찾는 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온도 차이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별, 은하,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든 모든 것의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기 우주가 완벽하게 아주 티끌만한 차이도 없이 균일했다면요. 그럼 중력이 뭉칠 곳이 없어서 지금의 우주는 텅 비어 있었을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발견으로 인해 우주론이라는 학문 분야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고 우리는 비로소 우주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매더와 스모트의 연구는 우주론을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의 영역에서 측정해보니 이렇다라고 말하는 정밀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상이 아니라 관측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주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비 임무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빅뱅의 순간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전체 역사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첫 번째 지도를 우리 손에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태초의 빛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정말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의 빛 속에는 아직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 또 다른 비밀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이 거대한 우주적 미스터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